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면에서 지금 Z세대로 불리는 요즘 친구들이 MZ세대라고 네, 그러고요. MZ세대들이 네. 과거 세대랑의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? 잘 모르겠어요. 특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깝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느끼죠. 그러니까 2015년, 16년 이래로 그 젠더 문제 같은 게 대단히 강렬하게 그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강렬하게 의식화된 것 같아요. 젠더 문제로 자기 의식화, 젠더 문제와 페미니즘으로 자기 의식화됐고 권리 의식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고 또 과감하게 행동하고 공부하고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. 남학생들은 이제 그에 비해서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립감이나 개인주의화가 더 심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문화론 관련된 수업을 항상 하는데 이번 학기에 이제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하고 또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글도 쓰고 하는 걸 하는데요. 뭐 그런 주제였어요. 돈, 뭐 죽음, 그다음에 이제 젠더, 지식 뭐 이런 4가지로 했는데 의외로 죽음에 관한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죽음과 늙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남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주제를 택한 학생들이 뭐 복수해서 약간 놀랐는데 뭐 고독사에 관한 거, 또 20, 30대 우울에 관한 거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의식이 되고 있구나. 또 코로나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이전에 없던 경험이 어떻게 그 친구들의 삶에 대한 감각과 정치를 보는 눈에 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궁금한 사항입니다.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느끼세요?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생각이 잘 들어요.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은 이제 그런 기록을 많이 좀 봤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20대 자살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뭔지 이제 보면 이제 뭐 일반적인 것들 있죠. 특히 이제 가족과 불화나 또 가족 관계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대 때 학교 생활에서 경험했던 고통 있잖아요. 뭐 왕따 문제라든지 학폭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간다고 네.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맞는 말이고 특히 20대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깔리는 가운데에서 20대 여성들의 이제 우울과 또 사회를 바라보는 비관적인 생각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죠.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페미니즘으로 말씀대로 이제 강하게 의식화되고 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행동하는데 사회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네. 거랑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이제 20대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잘 모르겠어요. 남성들은 이제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한편으로는 달라지기도 했고 또 다른 남성성이 출현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이전에는 이제 뭐 일테면 뭐 그게 군대 문제든 가부장으로서 책임의 문제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이 다 바뀐 거잖아요. 다 바뀌고 있고 또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이미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가부장성이나 또 남성 문화 같은 것이 갖고 있는 관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무엇보다도 20대 남성들은 자기를 성인으로서 또 남성으로 실현할 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제일 불안해하는 것 같고, 그것 때문에 이제 괜히 여성을 적으로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. 20대 남성, 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저도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? 그러니까 당장은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. 네, 각자 의견들을 좀 많이 어필하고 대신에 너무 폭력적이지 않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. 서로를 맞습니다. 이해할 수 있는 네. 방향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교수님 칼럼 중에서 네. 그 K-팝의 세계적인 선전은 선진국에 없는 10대들의 피나는 경쟁과 그 노동, 신체에 대한 정밀한 착취를 K-인재들의 뛰어난 학력과 성취는 학교 폭력, 학벌 체제, 그리고 높은 정신질환 유병률을 대가로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. 근데 사실 K-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쟁 그리고 한국 교육에서 성장한 그 K-인재들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데 이 경쟁의식 속에서 자꾸
도태되면은 내가 루저가 된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또 자살률도 학생들과 그런 준비생들의 자살률도 높은 것 같고 그게 다 이 문제들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그렇겠죠. 그러니까 이제 자살률이 전 세계 제일 높은 것은 그러니까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다 높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만약에 10대, 20대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 뭐 이런 걸 초점에 두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10대 자살에 관한 논의는 뭐 사실은 많지 않던데 어쨌든 학교 폭력과 과중한 수업과 학습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10대, 20대 공황장애나 우울증 유병률 이런 게 상당히 높고 또 그런 양적인 지표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적어도 이제 뭐 성공적인 아마도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네. 이제 그런 경우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거, 고립감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게 학교 교육 현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각각 세대나 각각의 연령대의 한국 사람들이 지고 있는 어떤 많은 부담들 있잖아요.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고 내가 뒤처졌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, 딸이 뒤처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초조감이나 또 욕망의 구조겠죠. 이런 게 너무 강하게 타이트하게 사람들을 잡고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자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성취가 그런 거잖아요. 이제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의 조건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 조건이 더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힘든 거죠, 다들. 그 이번에 있었던 4월 7일의 보궐선거 네. 결과를 보면 20, 30대가 국민의힘 쪽을 많이 찍었어요. 근데 네. 사실 그 세대가 촛불을 들었던 세대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결과를 보면서.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짧게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네. 20, 30대 남성과 여성의 투표 방향이 완전히 갈렸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 말고 또 찍을 만한 다른 후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를 많이 주게 된 어떤 20, 30대 주로 남성들이라고 말해주시지만 이해도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차라리. 왜냐하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촛불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볼 때 사실은 촛불의 어떤 한계 같은 것이 민주당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에서 그쳤거든요. 근데 그 그쳤다는 것에 이제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한계가 언제든 돌파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재인 정부든 뭐 박근혜 정부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준 건 대단한 큰 경고고 의미가 있는 투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. 청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왠지 꼰대 멘트 같은 걸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아무튼 뭐 20대들은 뭐 어느 사회나 그렇기도 하겠지만 기득권자일 수는 없잖아요.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미래를 위해서 하게끔 만들고 더 많은 기득권자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뭐 세대 연대든지 또 그 세대 안에서의 계층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그 중에 한 장애가 이제 현재는 제가 너무 크게 보는 건지 몰라 젠더 갈등도 되게 큰 장애인 것 같아요. 네. 그 대립을 하느라고 막 시간이 없거나 막 주의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 같은 중년 아저씨들은 한편으로는 이 페미니즘 붐과 미투 이후에 많이 이제 계몽되기도 했고 한편으로 또 한편 조심하고 그냥 우리 세대 안에서 조심하고 또 각성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근데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30대는 더 오래 삶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이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할 사람들은 해야 되고 뭔가 다른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인 젠더 구조 가족과 성과 연애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하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대화의 장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이제 안티 페미니즘이 그에 대해서 반대로 일으키는 어떤 또 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중화되겠죠. 중화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대화를 통해서
다른 뭔가를 합리적인 다른 뭔가로 이렇게 되려면 당사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만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 시간 내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재밌었습니다. 네.